자, 근데 지금 우리가 코드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설계를 한 게 뭐 잘못된 거냐?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닌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 이건 마치 뭐랑 비슷한 거냐면 이것과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메인에서 이 유틸한테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틸한테 일을 시킨다라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을 시키는 건 잘못된 건 아닌데, 저는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역할을 분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역할을 분리하고 싶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자, 제가 여기다가, 자바 프로그램 설계 시 유틸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 설명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써보면 얘가 자바 프로그래머의 유틸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능들을 모아두는 헬퍼 클래스라고 이제 설명을 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틸이라는 거는 공통적으로 많은 뭐 클래스들이 뭔가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모아둔 하나의 뭐 창고까지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모아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주로 정적 메서드들을 구성을 해놓는다. 근데 여기 보면 상태를 가지지 않는 순수 기능성 메서드들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관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유틸을 사용하는 방식은 사실 엄청나게 많아요. 뭐 나쁜 예가 이제 이렇게인데 지금 우리는 상관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써도 어차피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는 건데, 그래서 여튼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쓴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잘못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유틸이라는 녀석이 감당해야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물론 유틸이라는 것이 이제 범용적으로 모아두는 곳들에 대한 기능이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각각의 순서를 정해놨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 순서를 정해놨으면 좋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돈이 많아요. 돈이 엄청나게 많대요. 여러분들 부자래요. 부자. 그러면 부자는 사실 시간 대비 일을 더 적게 한다기보다는 조금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내 시간과 내 돈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효율적으로 일을 했을 때 더 큰 더 큰 이익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걸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실제 부자들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공장이 있대요. 공장. 이 부자는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얘가 어떤 공장을 왔다 갔다 한대요. 공장이 2개가 있어요, 현재. 자, 그러면 어떤 공장이 있냐면, 얘는, 그러니까 파람스를 가져오는 공장이 있고요. 얘는 파람스. 그러니까 파람스를 우리한테 주는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URL 패스. 이렇게 쓰지 말고 이걸로 씁시까요? 자, 얘는 파람스를 우리한테 주는 녀석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URL 패스를 주는 녀석이래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2개의 지금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2개의 공장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부자라는 녀석은 뭘 들고 있냐면, 요런 걸 들고 있어요. 유저, 아티클, 라이트 한 다음에 물음표에서 뭐 뒤에 요런 내용에, 그러니까 요런 URL에 대한 결과물을 누가 들고 있다? 이 녀석이 들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근데 지금 부자라는 사람이 일을 하는데, 얘는, 얘를 이제 가공되지 않은 원육이라 해봅시다. 고기. 근데 이제 얘가 원육을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은데, 근데 이 사람한테 누군가 이 원육을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원육 자체를. 얘가 이 부자가 고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 지인이, 고기를 내가 줄테. 근데 보통 고기를 주는데 잘라서 주잖아요. 근데 잘라준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내가 시간이 없다는 관계로 원육 줄 테니까 너가 돈 많은데 너가 원육 좀 네가 가공해서 먹어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뭐 짜증 싫긴 하지만 그래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자라는 사람이 이거를 직접 자기 차에 실어가지고 원육을 가공하러 가공업체인 이 공장 1과 그 다음에 공장 2를 얘가 직접 방문한다? 할 수는 있겠죠. 그죠?
부장을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번거롭게 이 원육을 들고 가가지고 얘가 그 일을 하고 얘가 그 일을 하고 하는 게 너무 뭐 어때요? 좀 귀찮다라는 거예요. 귀찮다. 그래서 보통 부자는 이제 일을 내가 이제 쓸데없는 일을 적게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을 본 사람도 엄청나게 떼부자는 아니지만 자기가 집 청소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집 청소를 하는 시간보다 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면 집 청소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자기 선에서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직접 원육을 방문할 시간에 원육을 가지고 가공하러 요 공장에 갈 시간에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다른 걸 하면 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고용주로서 누굴 고용을 했냐면 바로 중간 딸의 역할을 이렇게 고용을 했다는 거예요. 고용. 이해가 되시나요? 자, 고용을 해가지고 얘한테 뭐 하냐면 부자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이 원육을 줄 테니까 그 원육을 너가 가지고 있다가 너가 직접 공장에 방문해서 가공까지 해서 그 가공한 결과물을 나한테 줘라.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식당 가잖아요.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이 집에서 원육을 잘라가지고 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뭐 백종원 아저씨나 뭐 그런 거 아닌 이상 없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식당을 가가지고 내가 고기를 먹는데요. 근데 고기를 먹으면 그냥 우리는 고기를 편하게 골라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식당 주인이 뭐 예를 들어서 그 원육 자체를 어디 업체에서 어디서 가공을 하고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써는지 여러분들 궁금하나요? 사실 궁금해하지 않죠. 내가 하길 원하는 건 뭐예요? 나는 그냥 편하게 식당 가서 주는 고기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부자도 마찬가지로 고기를 먹고 싶은 건데 나는 일을 적게 하고 가공을 내가 직접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중간 딸을 놓고 이 중간 딸이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부자의 비서실장이라든지 아니면 부자 전담 요리사라든지 그러니까 얘가 고용주고 얘가 고용한 사람이란 말이야. 이 녀석이 고용한. 그러면 얘한테 일을 시켜가지고 얘가 대신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구조상으로 봤을 때 얘가 매번 이 원육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림보다는 중간 딸을 놓고 이 중간 딸에 있는 녀석한테 일을 부탁하는 게 조금 더 뭐예요? 보기 좋다라는 거예요. 보기 좋다. 그러니까 역할을 분담하자는 거예요. 역할을.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이 부자가 뭐예요? 직접 왔다 갔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라면 내가 직접 라면을 뭐 물론 여러분들이 뭐 직접 라면 먹고 싶으면 직접 끓여 먹는데 그게 뭐 나쁘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부자는 라면 끓이는 시간조차도 아깝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먹기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먹기만.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육을 누구한테? 얘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얘가 그 공장들을 왔다 갔다 해서 가공한 거를 나한테 주는 그런 구조로 만들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얘가 부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간다 해가지고 이게 문제된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의 구조로 나중에 짜놓으면 프로그램이 대규모로 갔을 때 역할을 각각 딱딱 맞게 지어주는 게 훨씬 더 보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단일 책임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리드 중에 단일 책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단일 책임 원칙에는 이제 객체지향 5원칙이라고 있어요. 이걸 솔리드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CS 지식으로 솔리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싱글 리포지터리 프린시플이라고 해가지고 단일 책임 원칙이라고 나오는데 하나의 객체는 반드시 하나의 동작만의 책임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 부여를 해줄 건데, 그러니까 여기도 예를 보면 단일 책임 원칙. 자동차는 전륜구동에 그러니까 두 바퀴 동력만 전달하는 거고, 후륜구동은 뒷바퀴에만 전달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메인의 역할은 그냥 얘가 왔다 갔다 하는 역할이 아니라 얘는 그냥 요청만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메인의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딸의 역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틸의 역할. 각각 역할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는 그냥 요청만 하는 거예요. 요청만.
그러니까 요청만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청만 해서 그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하는 거는 누가 한다? 처리는 이 중간다리가 한다. 그 다음에 얘는 뭐다? 요청에 대해서 가공해서 결과를 넘겨준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을 구현을 해주면 나중에 코드가 대규모로 갔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지보수하기가 굉장히 편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다? 이 중간다리라는 걸 도입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